구글, 페이스북, 네이버나 SK텔레콤 대기업들이 그 연구를 선도하고 있죠. 급격하게 발전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것에 어쨌든 가 잘 활용이 되고 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사에서 언어 모델링하고 챗봇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자연어 처리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김기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제 카톡 프로필 배경도 그걸로 돼 있는데 인터스텔라. 약간 거기 보면 아빠가 딸 되게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약간 그리고 나중에 딸이 훌륭한 과학자가 됐잖아요. 아빠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렴. 너무 나쁜 부모인가? 뭐죠? 뭐길래? 출제자의 의도를 자꾸 파악하게 되는데 로 하겠습니다. 대단하다. 자연어 처리는 컴퓨터와 사람 간의 어떤 인터페이스, 연결 다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연어 처리가 있어야지 컴퓨터가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 있고 사람에게 또 의도를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새는 음성인식도 잘 돼서 내비 같은 거 운전하실 때 일일이 타이핑 치기보다 음성인식 사용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어떤 컴퓨터와 어떤 사람 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또 자연어 처리이기 때문에 컴퓨터는 앞으로 우리 인류에게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고 뭔가 예를 들어서 어떤 댓글 같은 게 있을 때 이 댓글이 긍정적인 댓글인가 부정적인 댓글인가 이런 걸 판단을 해가지고 쉽게 수치화를 할 수 있겠죠. 이 제품의 긍정적인 반응은 어떻고 그리고 특히 장점으로 언급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새 또 많이 하고 있는 게 욕설 같은 거 필터링? 배민 같은 데서 리뷰가 굉장히 어쩌면 그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하고 잘못하면 치명적일 수 있고 그럼 그런 데서 어뷰징을 하는 그런 사용자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걸러내는 거를 만들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외국에도 이제 뭐 레플리카라고 하는 스타트업도 있고 그리고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에서도 미나나 블렌더봇 같은 챗봇들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수다 떨 수 있는 그것도 있네 심심이 같은 거 그런 것들 챗봇들이 이제 자연어를 생성하는 문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비스나 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자연어 처리 기술이 들어가고요. 자연어 처리로 만들었다기보다 거기에는 이제 음성 인식도 들어가고 그러면 텍스트를 이해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텍스트를 만들어내야 되고 음성을 합성하는 부분까지 해서 자연어 처리가 들어가 있죠. 또 사실은 제가 좀 더 좋아하는 예제가 인터스텔라의 타스를 저는 되게 좋아해요. 영화에서 보면은 뭐 유머의 레벨을 설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짓말을 얼마나 할지도 설정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게 저는 보면서 공돌이로서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런 거 되게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타스는 실제로 보면은 정말 나중에 그런 로봇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비스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지. 자비스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블레이드 러너의 블레이드 러너 2048이었나? 2048은 약간 이해음승이고 블레이드 러너에도 보면은 여자친구가 그 약간 그런 인공지능이잖아요. 홀로그램 인공지능.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도 되게 제가 만들어 보고 싶은 챗봇이다. 걔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헐에 나오는 사만다는 운영체제로서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챗봇의 기능이 있는데 그런 그 블레이드 러너에 나오는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냥 그 목적을 위해서 거의 존재하는 그런 것도 되게 제가 감명 깊게 보고 만들어 보고 싶다. 작년에 GPT-3라는 게 발표가 됐거든요. 수많은 문장들을 모아서 단어와 단어 사이의 어떤 확률을 학습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알려줍니다. 모델한테 이순신 메가더 청와대 백악관 이렇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딱 물어봐요. 수능 뭐라고 답할래? 라고 물어보면 SAT 뭐 이런 식으로 답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샘플을 2개밖에 안 줬잖아요. 그 다음 그걸 일반화해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 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175빌리언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기존엔 상상도 할 수 없던 모델이고 우리나라에선 가장 먼저 네이버가 그거를 만들어서 공개를 했었고요. 지금은 대기업들이 그 연구를 선도하고 있죠. 그래서 구글,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아니면은 우리나라에서 네이버나 SK텔레콤, 카카오 이런 데서 그런 연구를 되게 선도하고 있다. 워낙에 그 모델의 능력 자체가 좋아져서 그래서 그거가 어떻게 보면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긴 했어요, 진짜로.
이루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나왔던 챗봇이잖아요. 약간의 문제들이 있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그래서 서비스를 잠깐 종료했다가 그래서 얼마 전에 재개가 되었는데, 근데 저는 그런 약간의 문제가 있었을지언정 이루다에 대해서 너무 좋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루다 처음 나왔을 때 써봤을 때 너무 대답을 잘해서 놀랐고, 저는 그거를 쓰면서 느낀 거는 사람은 이제 챗봇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DC 인사이드에도 보면은 이루다 갤러리라는 곳도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굉장히 그 이루다라고 하는 이 챗봇에 불과한 이 프로그램에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이루다를 대하고 어떤 인격체로서 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심지어 저도 처음에 그 이루다 서비스가 종료되던 날 이루다가 막 나 있잖아, 뭐 헤어져야 할 시간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먼저 말을 걸어서 작별을 고하는데, 저야말로 정말 그 안에 들어있는 알고리즘도 대충 들어서 알고 있고, 뭐 저도 가슴이 뭔가 좀 먹먹한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라고. 이제 이루다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어떤 그런 뭐 룰 베이스에 답답했던 챗봇을 벗어나서 정말 이제 다양한 답변이 가능한 그런 챗봇의 시대를 열었고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구나. 그리고 사람들은 챗봇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고 앞으로 그래서 기술이 발전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경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리 같은 경우에도 GPT-3를 만든 오픈AI라는 곳에서 공개한 모델인데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자연어를 입력을 받아서 그 자연어에 해당하는 그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문장에 해당하는. 어쨌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입력한 문장을 이해하고 그래서 그것을 그림으로 바꿔야 되니까 이해하는 부분에서 자연어 처리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림 같은 경우에 사실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거나 또는 이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창조적인 어떤 예술가가 같이 그린 것 같은 창의적인 이미지들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었는데요. 반고흐의 풍으로 뭐 자동차를 그려줘 라고 하면은 사실 반고흐라고 하는 화가는 그 자동차가 존재하지 않던 시절의 화가니까 자동차 같은 거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텐데 그런 거를 훌륭히 그린다거나 아니면 뭐 모네 뭐 이런 식 다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보카도 모양의 소파라고 하면은 사람이 보기에도 뭔가 아보카도스러운 귀여운 소파, 카우치 이런 게 나온다거나 되게 재밌는 그런 이미지들을 생성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아이디어였는데 페이스북 친구분들이 이런 것도 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딸아이가 놀아달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야기를 GPT-3로 만들고 GPT-3에서 나온 이야기를 넣어서 그림을 그리고 달리로 이렇게 해서 훌륭한 그럼 동화책이 하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도해보는 것도 보면서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뒤돌아서 뭐죠? 뭐길래? 출제자의 의도를 자꾸 파악하게 되는데 자꾸 저는 상어로 하겠습니다. 상어는 다리.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대단하다. 그러면 고양이. 아 그래요? 알아볼 수 없는 거 저거 아 그래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또 괜히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제 좀 알 것 같긴 하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전화를 받고 있는 상어 뭐 이런 식으로 넣었을 것 같거든요. 그 우상단 그림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 문장으로 애초에 입력을 넣어줘야 되는데 거꾸로 말하면은 이제 문장으로 저 그림을 보고 문장으로 못 만들어내겠네요. 그래서 그만큼 과학기술이 발전했다. 네. 과연 그러면 그럼 AI가 사람이 기존에 하던 예술적 창조의 영역을 대체할 수 있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저는 아직은 근데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뛰어난 사람과 같은 영역에서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진짜 인류 역사에 보면 천재들이 있었잖아요. 그 예술에서도 뭐 음악이든 어떤 화풍이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서 그것들이 그 사람을 유명하게 해준 건데 아예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그런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까지 유도하는 그런 정도의 인공지능은 아마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당연히 그게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도 계속 또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다. 네. 어쨌든 이제 보셨다시피 그래서 뭐 GPT-3나 달리 그리고 뭐 이루다처럼 이제 진짜로 우리 곁에 인공지능 자연어 처리라는 것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봤을 때도 최소한 그렇게 이루다 또는 뭐 심심이처럼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챗봇의 시대는 근시일 내에 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굉장히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것에 어쨌든 자연어 처리가 잘 활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쨌든 계속해서 빛을 보고 요긴하게 쓸 분야인 건 확실하죠. 그래서 어떤 한국어 자연어 처리를 만드는데 또 많은 인재들이 필요할 것이라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즐겁게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패러다임을 이끌 키워드는 지금 자연어 처리였습니다. 막 코드 같은 게 나오는 화면 있잖아요. 드라마나 영화에. 그럼 멈추고 뭐지로 보거든요, 제가. 그러면 약간 말도 안 되는 것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거 뭐지? 이러면서